CCTV는 매일 수많은 장면을 기록합니다. 복도, 거리, 수술실. 그 순간에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 사람들은 다시 그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평범했던 장면은 전혀 다른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사건 뒤에야 의미를 갖게 된 CCTV 탑3를 보겠습니다. 3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됐고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CCTV는 처음부터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CCTV는 보여줬습니다. 누가 따라왔는지, 어디서 폭행이 시작됐는지, 폭행 직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지만 CCTV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화면이 비추는 곳이 있었고 화면이 비추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건 뒤 사람들은 CCTV에 찍힌 장면뿐 아니라 CCTV에 찍히지 않은 시간까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 그 보이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그 빈틈을 결국 피해자 스스로 설명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CCTV는 기록을 남겼지만 그 기록이 곧바로 피해자의 말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뒤 피해자는 직접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폭행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CCTV에 찍힌 장면 너머를 다시 보도록. 결국 이 사건에서 CCTV는 중요한 기록이었지만 완전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 사건을 다시 묻게 만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CCTV는 보여줬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결국 피해자가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CCTV는 중요한 장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은 끝내 누군가의 말로 다시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건의 CCTV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볼 수 없던 닫힌 공간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위. 권대희 사건. 2016년 권대희 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수술실 안에 남아있던 CCTV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씨의 어머니는 병원 CCTV 영상을 입수했고 그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며 분 단위, 초 단위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권 씨의 어머니가 CCTV 영상을 500번 돌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CCTV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은 환자가 의식을 잃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밖에 있는 가족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닫힌 공간 안의 시간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그 기록을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고통스러운 기록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와 이른바 권대의법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CCTV는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시간을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CCTV는 닫힌 공간의 시간을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은 한 장면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기록이 흩어져 있었고 그 기록들을 하나씩 이어붙여야 비로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1위는 부산 고부 살인 사건입니다. 2014년 부산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기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바로 특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결국 흩어진 기록들을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 반경 700m 안에 CCTV 139개와 10개의 노선버스 331개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2달 동안 추적했습니다. 또 주변을 지난 차량 2225대까지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CCTV는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결정적인 화면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차량, 잠깐 찍힌 움직임, 어딘가를 향하는 동선,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장면들, 그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CCTV 한 대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수십 대와 수백 대의 기록이 이어지자 비로소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1위인 이유는 CCTV가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시간을 이어붙이는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장면은 흐릿했다. 하지만 기록을 이어붙이자 움직임이 보였다. 이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CCTV는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그저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보였고 무엇이 보이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 장면들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간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뒤 그 화면은 단서가 됐고 기록이 됐고 누군가의 진실이 됐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보이는 장면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닫힌 공간 안의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어떤 사건에서는 흩어진 화면들이 이어지며 비로소 한 사람의 움직임을 붙잡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장면이 지나가는 순간에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현장 기록이었습니다.